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기온이 떨어진 점점 이제 가을색이 완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소국의 향기가 점점 진해지는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물님께서 그 새날님, 새날의 동행, 그러니까 새동님이죠. 새날의 동행님, 우리 자주 오셨던 최근에 안 나오시는, 못 오시는, 네, 그 더탐사의 댓글에서 확인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각에 좀 바쁘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울진님께서는 어제 또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수님 오셨고요, 소국향기님 오셨고, 레피디님께서도 일찍 오셨습니다. 정재준님께서 오셨고요, 존케이지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마음하나님께서도 오셨고요. 네, 헤일리님께서도 자녀분 잘 픽업하셨어요? 네. 일찍 오셨어요. 오늘이 일바로 오셨더랬어요, 헤일리님. 네. 단비님께서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그쪽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단비님. 네. 제니한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얼굴을 이제 비록 뵙진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루에 한 번씩 뵙지 못하면 이제 사실은 소식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라포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파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진님께서는 그 심박사 TV 알람만 해놓으셔갖고 이번 주에 이쪽 채널에서 생방송 할 때 알람이 뜨질 않아갖고 여기는 알림을 안 해놓으셔갖고 그 그 라이브 방송을 캐치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홍보 관계로, 신박사 TV 홍보 관계로 이 심경수 TV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시는, 그런 걸 좀 초래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신박사 TV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쪽에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수익 창출이 되면 낮 시간에 교양 강좌 비슷한 것도 좀 이제 슬슬 시작해 보려고 지금 부지런히 준비 중입니다. 담비님께서 지금 호주 시드니에는 봄비가 내린다고 하시네요. 그쪽은 이제 봄으로 가고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남반구, 북반구가 저는 남반구 쪽으로 한 번도 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서 남반구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소식을 주고 받게 될 때는 실감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여기 크리스마스 때는 거의 여름인지도 사진으로 보긴 하지만 유튜브로 보긴 하지만 정말 그런지 그것도 좀 적응이 안 될 때도 있고. 이주미님께서 며칠 만에 실시간 방송 오셨다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알로에님 오셨네요. 영상에 댓글도 열심히 남겨주시는 알로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수님. 닉네임이 다 이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울, 유구미님 어서 오십시오. 항상 유구미님께서는 심콩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크게 불편함 없는 하루를 편안하게 좀 보내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옥향기님 식사 중이셨고, 헤일리님께서는 자녀분 픽업하셔서 이제 댁으로 가신다고 이동을 하신 것 같고, 다른 분들께서는 식사를 다 하시고 이렇게 지금 제 방송에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식사 중이신가요? 아직은 분주하실 시각이신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들이 사항들이 좀 많아서 7시 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그 7시 반과 8시 왔다 갔다 좀 하게 되니까요, 제가.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노란색 셔츠가 없더라고요, 존 케이지님. 아마 내년 여름 돼야 될 것 같아요. 요 반팔 아니면 근데 또 난방 같은 그 셔츠도 드레스 셔츠도 그렇고 소위 남방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아주 노란색은 없어요. 대부분 체크가 들어간다든지 그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짙은 노란색이 아니고 짙은 다크 브라운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노란색은 없어요. 예.
베누스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정경수님께서는 지금 한잔 하시면서 시청 중. 세상 편한 시간이죠. 뭘 이렇게 원하는 거, 내가 뭐 보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스포츠든지 뭐 교양 프로그램이든지 유튜브 방송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걸 틀어놓고 이렇게 한 잔을 이렇게 고즈넉하게 여유 있게 천천히 한 잔 하시는 거, 그거는 참 하루 중에 좀 베스트 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 후두둑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같은 목요일 저녁이시고 조금 피곤한 상태로 이제 귀가하셨다고.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또 이 라이브 방송 알림이 울려갖고 또 그새 또 이렇게 후다닥 들어오셨습니다. 양미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커다일은 크로커다일이 그 한국 브랜드 크로커다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거기 좀, 그거 제가 입기에는 조금 너무 어른 스타일이어서, 예. 마음 하나님, 네, 천천히 식사하십시오. 예. 후두둑님께서는 7살 따님과 함께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도시면서 요즘 참 산책하기 좋습니다. 예. 트영님께서도 오셨네요. 지각 아닙니다. 이제 막 인사드리는 중입니다. 피오나 공주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식사는 하셨나요? 네. 제 요 색깔이 이게 벌건디인데 축구 대표팀 옷 색깔이 빨간색 아닙니까? 정경순이 화술 드시는 거예요? 화술은 안 좋은데 그거. 파파야님 제 방송 스케줄이요? 일단 녹화 방송, 노나라 녹화 방송은 요즘은 토요일로 고정이 된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에 방송이 되고요. 8시나 9시 사이에 방송이 되는 것 같고, 라이브는 지금 예정으로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라이브 방송을 아시다시피 그날 하필이면 우리 권 기자가 거기 사랑제일교회에서 폭행을 당한 관계로 급한 방송 때문에 제 라이브 방송이 한 달 이렇게 늦춰졌습니다. 예. 울진님께서도 지금 한 잔 벼르시고 계시고, 네. 다들 바쁘시네요. 퇴근하셔갖고 또 저녁 준비하시고, 아니, 내복이라뇨. 태형님 너무하시네. 이거, 내복이라뇨. 이거 챔피언 내복 있나요? 네, 그냥 벌건디입니다. 예, 내복. 강물님 말씀은 스킵! 아, 소옥향기님께서 제 코디는 있죠? 제 코디. 예. 제 지근에 있는, 네. 제 가족들. 지각 아닙니다, 찌님. 네. 아니, 저도 라코스테를 취급하지, 저는 크로커다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레피리님. 근데 라코스테가 좀 비싸더라고요. 예. 유금이님께서,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르셀라? 마르셀라 칼라, 예. 페어우스님 오셨습니다. 네, 정재준님. 뭐 예상된 수순이죠. 본회의는 통과되지만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죠. 예. 세라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죠. 마당새에게는 비단 옷을 입혀도 마당새는 마당새죠. 예. 뭐 무슨 옷을 입어도 제가 뭐 어디 가겠습니까? 옷이야 뭐. 예. 원래 그냥 저 되게 막 고급진 옷 좋아하고 비싼 옷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다 부질없더라고요. 다 뭐 비싼 거 입어보고 했는데도 그게 뭐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편한 옷 입어요. 예. 정말 그 비싼 거 입을 때는 비싼 거만 골라 입었거든요. 네. 세라님께서는 또 어디 또 오늘 장례식장에 가셔야 돼서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네스님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입장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 속속 지금
그래도 인사를 나눴던 분들 이렇게 또 와주시니까 제가 감사하네요. 예상보다 30분 일찍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예, 오늘은 뭐 맞습니다, 태영님. 네, 뭐 비싼 걸 입어봐야 어차피 뭐 입고 빨고 하는 거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입어보니까 소위 말해서 좀 비싼 거 고가는 다르긴 달라요. 예, 막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예, 스타일도 막 그렇게 망가지지 않고 옷감도 덜 상하고 색감도 유지되고 뭐 좋아요. 다 좋은데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해요. 이제 예, 그래서 아예 명품에 들어가는 브랜드 같은 거 아니고서는 그냥 웬만한 거 비싼 거 입어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뭐 안 입게 되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옷장에 처박아 놓는 비싼 옷들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는 안 입어요. 예. 입을 일이 없어요, 점점.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재킷 입어야 되고 왜 그 소위 말하는 제가 또 이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파파야님. 네 맞습니다 찌님 편하게 입으면 그게 명품이죠. 예 맞아요. 예, 입는 수 정해져 있어요. 예 비싼 건 빨리 하기 힘들어요. 드라이에 넣어야 돼요. 드라이 항상. 네 알로에님께서 내일 수도권 오전 정도 오존 농도 예 오존 정도 오존 농도가 짙다고 하니까 예 준비하시라고. 헤일리님께서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또, 예. 뭐 여러 가지, 예,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일단 뭐 외출복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아예 명품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딱 그게 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처음에 제가 한국 와서 시간 강사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모르잖아요. 제가 시간 강사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봤던 모습은 예전에는 저 학부 다닐 때는 90년대죠. 제가 89학번이니까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그때는 90년대는 시간 강사 하시는 분들도 저 양복을 입었어요. 무조건 정장을. 예. 그런데 저는 그 미국 갖고 굉장히 편하게 옷을 입고 미국은 교수님들도 여름에는 반바지에 슬래퍼 신고 들어오거든요. 뭐 버켄스탁 같은 그 슬래퍼에다가 그냥 반바지 그 저 에버크랜비 같은 거 그냥 너덜너덜해 보이는 뭐 그런 룩의 뭐 티셔츠나 반바지 이렇게 입고 들어오고 백인 교수님들은 거의 예외 없이 뭐 슬랙스 같은 거에다가 그 폴로 셔츠 입고 들어오는 게 거의 뭐 포멀하게 정해졌어요. 미국 교수님들은. 그리고 여자 교수님들은 굉장히 편한 옷.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그러니까 이건 폄하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꽃무늬 프린트된 미국 사람들이 패션 감각이 사실 한국 사람들도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아주 편안한 옷들을 입고 계시니까 학생들은 더 편하게 입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미국 사람도 옷 편하게 입는 거. 저도 이제 그렇게 옷을 입고 댕기다가 한국에 막상 와서 시간 강사를 하려고 제가 딱 뭐 그런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저희 아는 선배 형한테 물어봤죠. 교수하는 이제 선배 형한테 물어봤더니 브랜드를 정해주더라고요. 브랜드 몇 개를 정해주면서 그거 입으라고 그냥. 예. 그래서 그냥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 교수들이 그거 입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교수들이 많아서 거의 미국 브랜드 폴로 같은 거 많이 입고 뭐 거의 그냥 정해져 있어요. 교수들 입는 거는. 예. 그냥 대충 세미 정장처럼 이렇게 정장인 듯 정장 아닌 듯 캐주얼하면서도 약간 정장 가는 듯한 뭐 그런 어중간한 정도 있고 뭐 대충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브랜드가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수를 안 하다 보니까 옷을 점점 더 편하게 입고 이제 어디 가게 되면 대신 뭐 특강 같은 걸 한다거나 뭐 좀 공적인 일 다닐 때는 다시 교수룩으로 차려입고 다닙니다. 예. 소옥향기님 말씀처럼 미국 애들은 구멍난 옷도 그냥 입어요. 털어서. 예. 저도 미국 있을 땐 그냥 중고샵 가서 thrift 샵 가서 하나에 2불짜리, 3불짜리 셔츠, 청바지 사 입었어요. 예. 돈 없을 땐 어떻게 해요? 뭐 유학생들 뭐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편하고 좋더라고요. 싼 거 그냥 입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국 딱 왔는데, 와, 백화점 갔는데, 양복 사러 딱 갔는데, 한 위아래 한 벌이 뭐 6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뭐 많이 적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옷에 30대 초반, 중반에 비싼 거를 다 해보고, 그냥, 아, 이건 나하고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누가 사주는 것도 싫고, 제가 옷에 크게 지출하는 것도 싫고, 이제 별로, 그, 없습니다. 의미가. 예. 아, 심상정 씨 얘기가, 뭐,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예, 심상정 씨 대표 집안, 어디 뭐 현대제철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른 형제들 관련돼서 대기업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는 뉴스는 저도 봤어요. 예. 아, 소옥향기님, 예, 맞아요. thrift 스토어 좋아요. 예, 뭐 중고긴 하지만 또 그 사회에 맞는 거기에서 또 사는 거니까, 예, 거기서 또 그렇게 살고 그랬죠. 예. 네,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알로에님. 예. 그래서 이게 뭐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어느 정도 그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뭐 이런 게 존재감을 더하게 되면 다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정의당에서 참여 안 했죠. 예. 그리고 뭐 끝났죠. 예. 정의당은 뭐 이번에 끝났고 어, 제가 뭐 자문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제도 그렇고 어,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당 두 개만 일이 싸우는 거가 별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올바르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한 당만 그냥 까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얘네가 잘하든, 이쪽이 잘하든 잘못하든 얘네만 못한다고 하면 얘네가 이기는 구조로 돼버려서, 국회의원들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거기에만 올인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좀 우리나라가 한 당이 한 다섯 개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그러니까 목적 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최동석 소장이 말씀하신 독일식 다당제 모델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이 투표제, 이 선거구제, 투표제 이런 거는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이게 참 힘들어요. 예, 변화하기가. 그리고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사회의 문화라든지 역사, 사람들의 인식, 어, 의견, 다양한 의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뿌리내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오늘 뭐 드릴 말씀도 많고, 동접자 수가 거의 100명을 향해 가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큐팅 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으신 관계로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현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 방향성은 확실히 정해놨죠. 예. 어, 지난 정부에 대해서, 지난 정부를 욕보이는 것. 그쵸? 예. 그리고 본인들이 독재. 저는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주고받는 뭐 상호 견제 균형 같은 게 전혀 없죠.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인태 씨가 말을 했더라고요. 그 박정희 때 유신 전두환의 550 때와 같다고 정확히 제가 느끼는 그런 감으로 인터뷰를 하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 샌드라 초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피노키오님께서 오셨네요. 안 늦으셨어요? 예, 인사하는 중이었습니다. AJN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귀팅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피노키오님, 컨디션 회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작업실에서 계신다니까 걱정이 되네요. 좀 더 쉬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아직 컨디션이 원래 컨디션 회복 못 하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제가 잊어버릴까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일 집회 있는 거 아시죠? 홍대 앞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선약이 있는 관계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약이 있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내일 제가 거기 그러니까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 참석하는 줄 아시고 이렇게 내일 만나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서 제가 아, 좀 민망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는 다른 약속으로 선약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는데 내일은 정말 그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도 좀 커진 것 같고 내일은 정말 잔치 같은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발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정말 내일은 어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기존에 봐왔던 우리 그 집회 분위기보다는 사자우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갖고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고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예. 준비를 이제 사방팔방 막 다니시면서 준비를 해주셔갖고 내일 집회가 굉장히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한 장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내일 그런 집회 같은 데 좀 가서 그 최한욱 TV 그분도 오시고 뭐 식품님도 오신다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인사도 좀 하고 좀 그러면 저도 좀 좋을 건데 말입니다. 하필이면 선약이 있어갖고 내일 참석을 또 이렇게 좀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삽시다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일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팥죽색, 네, 마르셀라 칼라, 예, 버건디, 딥 버건디. 그렇죠. 또 우리 시민 기자 정숙님께서 또 내일 취재 당연히 가셔야죠. 바쁘시긴 하지만 또 가셔야죠. 그러니까 내일 집회는 정말 이 진보 진영에서요 정말 큰 잔치 같은 집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정말 주위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자우님께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자우님 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제니아님 죄송합니다. 네. 헤일리님 좀 기운 없지 않아요. 저 기분 좋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소식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예 굶어야 돼요. 정재준님 맞습니다. 내일 기라성 같은 최근에 핫하게 이렇게 쫙 올라오시는 여러분들께서 참석 많이 하시니까 내일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연누리님 어서 오십시오. 원석환님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의 색상 네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마 그 축제가 집회가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준비 너무너무 하시고 맞아요. 꼬미남TV 정민수님도 참석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서로서로 만나셔서 인사도 하시고 오프라인에서 좀 이렇게 조인하셔서 이렇게 좀 반가운 이런 좀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서영님께서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그러니까 선약이 근데 제가 약속이 좀 주말 좀 그 일요일은 아니지만 금토에 많이 약속이 좀 있는 것이어서 진짜 좀 집회가 또 그 큰 집회는 주로 토요일 날 금토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이번에는 제가 취소를 할 수 없는 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좀 빠집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또 이렇게 홍보하는 김에 또 홍보를 해드린다면 지금 제가 계속 홍보를 드리지만 11월 달에 그 열린민주당 그 자문단 모임도요 생각보다 규모가 커져서 아마 유튜브로 생방송 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11월 12일 제가 알기로는 잠정적으로 11월 12일이거든요. 그때 유튜브로 생방송 되면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봐주시면 좋죠. 뭐. 그러게요. 제가 참 사자오 TV 고문이라고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빠지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참 이게 또 제가 변경할 수 없는 선약이어서 제가 참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용민 TV 광고요? 저기 우리 그 내일 집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제가 이름만 거기 얹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죠. 내일요? 내일
어제보다 볼이 덜 빵빵해요? 오늘?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다니까요. 며칠 딱 안 먹으면 그 먹는 거 조심하고, 그러니까 컨디션 회복이에요. 컨디션. 제가 며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누워있고 좀 그랬는데 좀 나아져서 먹는 거 좀 신경 쓰고 산책 좀 하면 이게 좀 티가 나요, 이렇게. 예. 내일 낮방송,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낮방송 아닌데요? 내일 낮방송 할까요? 여러분들이 낮방송 좋다 하시면 제가 네, 피노키오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오 TV 뭐 그 같이 회의 같은 거 할 때 참석해서 의논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공문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거 주제도 못 되고 그 그런 거 할 때 막 그 흔쾌히 은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자오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기존의 지표와는 다른,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헤이리님께서 딱 알아보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벌건디 색상 효과 아닙니다. 이소영님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나이 먹을수록 식성대로 먹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제가 리포액트 피켓 들고 가세요 내일? 그럼 리포액트 팀 피켓 들고 가신다니까 리포액트 피켓 든 분과 인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제대로 삽시다니. 우리 시민기자 정숙님, 네. 법과 상식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집회가 5시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울진님, 네. 낮방송을 재방송으로 들으신다. 아니, 낮방송 한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나 아직 몰라요. 민트민트님 지금 들어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음, 맞네. 저염식 하고 있어요, 피오나 공주님. 저는 저염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끊이지 않는, 다운되지 않는 식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6시 시작이에요? 저 5시인 줄 알았는데 6시. 6시구나. 그러면 어차피 내일 그 집회 참석하시면 저녁에 방송해도 여러분들 못 오시니까 내일은 낮 시간에 해야겠다. 쭌쭌님께서는 그 딱 그런 거를 너무 잘하셔. 저같이 아마추어한테는 너무너무 도움되는 정보를 이렇게 툭툭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저는 1도3님 거기 내일 가신다고 해서 늦게까지 계신다고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트형님, 제가 이거 지금 작전 피운 거예요. 여러분께서 시간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5시인가요? 이렇게 그냥 툭 던진 거죠. 제가, 참나. 제가 고문인데, 그럼 설마 시간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포스터에서는 5시를 본 것 같아서, 다른 거랑 조금, 다른 지표랑 뭐 착각을 했는지. 죄송합니다. 티형님. 네. 그럼 저는 내일 한 4시부터 낮방송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한 4시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낮방송을 해야겠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는 인근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 좋습니다. 예. 다들 일찍 가시네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 자원봉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일찍 가셔서 리포액트 팀으로 합류를 하셔서 같이 심경수 TV에서 계시는 분들은 특히 다른 저 채널에 관련이 안 돼 계신 분들께서는 리포액트 팀으로 합류하셔서 내일 거기 좀 이렇게 좀 인력을 좀 충당해 주시면 아마 내일 집회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존 케이지님께서 텀블러 어디 갔냐고, 또 빨간 컵이냐고 하셨는데 이거 제 아침에 습 먹는 컵인데요. 지금 설거지 해놓은 게 없어갖고 여기다 일단 담아왔어요. 오늘은 물을. 예. 자, 여러분들과 대략적인 인사를 이제, 그러니까 인사를 아무리 제가 인사 시간을 줄이려고 해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루간의 뭐 그런 그 정리하는 대화, 마무리하는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한 30분은 들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딱 30분 걸렸어요. 네. 30분 딱 걸렸어요. 컵이 귀엽습니까? 이거 뭐, 예. 그냥 습 먹는, 네. 컵입니다. 예. 그,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요?
돼지 그림인데요? 저랑 똑같은 돼지 그림? 저랑 어울리는 돼지 그림. 네, 저도 일도 법사님 스케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찌님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이거 큰 거예요, 큰 거. 습 먹는 코. 어? 습 먹는 코. 아, 진짜. 아, 요즘 여러분들이 아주 제 음, 적군이 돼 가시는 것 같아서 아주 그냥 경이라뇨. 큰일 나실 말씀을 하십니다, 헤일리님. 절대.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런 게 그려져 있죠. 컵의 뒷면에는 이런 게 그려져 있죠. 앞면에는 얼굴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또 꼬랑지가 그려져 있죠. 예. 설거지돼 있는. 아, 요즘은 진짜 여러분들끼리 대동단결이 돼갖고 있어요. 네. 아, 참나. 그 작은 소식, 조그만 소식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두 개의 큰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소식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은 소식 두 개가 뭐냐면요. 사실 이게 작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주 작은 소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자살 상담하는 전화 핫라인이 있거든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유지가 되어 오고 있어요. 자살을 하시는 분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또 이런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그러니까 저기 한강에 있는 다리 난간에 뭐그 문구도 놓고 뭐 자살,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혹시라도 그걸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담 전화, 핫라인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하면 통화 중이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한강 다리를 가는데 한강 다리에 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내가 정말 지금 딱 나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딱 그냥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화가 통화 중이래요. 그래서 관계 기관에 이게 왜 통화 중이 되느냐 자꾸 하고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인력이 부족하다는 대답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나라 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공공 시스템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인력 부족이란 말이 항상 나와요. 항상. 그런데 한쪽에서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최근인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이거 뭐 정부의 탓은 아닌 것 같고 예전 정부, 현 정부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때도 모든 걸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이시긴 하지만 뭐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몇 가지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한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는 사실 사회복지 쪽에 제가 아는 형님이, 제가 아는 바로 위에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배님이 그 사회수석 하실 때도 저는 불만이 있었어요. 개혁적으로 진보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쿵띠담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인력 부족이라는 말이 전 너무나 듣기 싫어요. 아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나 지금 들어가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같이 일해본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은데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자리를 조절을 하든지 시간을 뭐 컨트롤 하든지 해서 아니 좀 인력 부족이란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 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회복지 쪽은 겁나 기본적으로 인력 부족이고 지금 다른 부분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력 부족이라 그래요. 트형님 맞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버님이 무슨 자동차 새로 그 등록하시는 관계로 가셔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7, 80 먹은 노인이 가서 헛걸음하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휴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노인들이 그것도 복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죠. 김일아님. 결국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예. 그 왜 돈을 안 쓰냐고요. 돈을 써야지. 어떻게 돈을 안 써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제대로 삽시다님께서 나를 쓰도록 하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언제까지 인력 탓을 할 겁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게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줄이고 있고 공무원 선발하지 않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무원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뭐 인력 보충을 해라. 3명이 필요한데 1명만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충했다. 끝. 네. 체질 개선 완전한 그냥 완전히 한번 뒤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바꿔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해서 희망을 갖기 위한 상담을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인데 그럴 때 그 상담 전화가 통화 중이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는 이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 시스템을 그렇게 놔두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고 그냥 굴러간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그 기관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고 그것이 시스템의 문제이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인력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인력을 보충해야 되고 근무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되면 근무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 것인데 아니 그게 그 저는 이게 그 기사를 보고 하도 웃겨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저는 진짜 놀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뉴스를 한 꼭지를 갖고 왔고요. 또 한 꼭지 뭐냐면 동해 훈련 동해에서 한미일이 훈련을 한다고 하죠. 네. 뭐 공해상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뭐 독도에서 15km인가 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한대요. 한미일이 한미일. 근데 이 뉴스를 또 왜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제가 며칠 전부터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고 비굴하게 만나고 억지로 가서 만나고 막 그런 걸 보니까 갑자기 막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념 없이 위안부 문제를 그냥 불가역적인 협의를 통하고 뭐 100억인지 얼마를 돈을 받고 끝냈잖아요. 저는 어쩌고 온 국민을 정말 충격에 빠뜨린 그러한 결정이었잖아요. 물론 대통령이니까 그 어떤 결정을 할 능력이 있어서 했다 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냥 뚝딱뚝딱 해서 그냥 그렇게 결정할 문제인가요? 그것이? 일단 예전에 고생하신 할머님들의 의견도 확인을 해야 되고 가장 우선되는 건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국민들의 의사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거 하라고 대통령 갖다 놨는데 대통령 시켜놨는데 대통령이 그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100억 딱 받고 불가역적인 결국 그 꼬투리 대학교 그 후로는 일본 애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불가역적인 협정이 있었다. 왜 자꾸 니네 딴소리 하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불가역적인 그것에 대해
재검토해라 다시. 일본 애들 상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찌님. 가장 중요한 건 온 국민이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사과가 있어야죠.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민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정치,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그들이 책임을 지고 일본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분명한, 납득할 만한, 우리가 만족스러운 사과가 없겠지만 그나마 납득할 만한 사과, 그들의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아이고, 김정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혼자 독단적으로, 물론 혼자 하지 않았겠죠.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듣고 해버렸겠죠. 그냥 뭐, 네, 해버렸어요. 그 뒤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위안부 문제는 그렇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를 갖고, 에? 독도가 동도와 서도인가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독도 구조잖아요, 지금. 그 저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큰 거는 우리가 킵하고 조그만 거를 일본에 니네 와서 뭐 해, 설침을 해, 뭐 이러한 불안감이 며칠 있었어요. 한 지난 2, 3일 동안. 그런데 근데 또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아이 설마 그렇게 했다간 우리 국민들이 난리가 날 건데, 당장 난리가 날 건데 그건 안 하겠지. 간땡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오늘 딱 뉴스가 나온 것이 한미일 합동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본 군인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자위대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도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 미국 군들 같이 들어올 때 그것이 그 어느 정도 저 형식, 그쪽의 형식을 비루어서 들어왔어. 아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리고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국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일본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본이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말을 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걸 원해요. 절대 한국이 일본의 반기를 들거나 미국과 대등하게 자꾸 하려고 치고 나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귀찮아요, 그건. 미국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외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은 일본하고 일단 파트너, 좀 서브 파트너 정도로 돼갖고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컨트롤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미국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게 그들이 원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자체가 일본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최근에 들어서 뭐 저희가 K 컬처, 뭐 K 푸드, 뭐 이래서 여러 가지를 미국 사람들이 호의를 갖고 전 세계인들이 하지만, 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과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문화적인, 경제적인, 역사적인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300개가 터지든 3000개가 터지든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본은 관심이 매우 크죠. 우리가 미사일 쏘면 걔네는 박살나니까, 자주포를 조져버리면. 예. 조선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 늦으셨어요. 조금 전에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미국의 분위기가 그렇고 일본의 분위기가 그러하니 한국 대통령으로서 자기는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 본인 부친도 매우 일본과 가까운 분이셨고 집안 자체가 일본과 멀지 않은 정서적으로 멀지 않은 관계로 일본과 가까이 지내고 형님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원하는 거니까. 이인호 공주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알아서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쫓아가갖고 인사를 다시 하는 것이고 또 일본한테는 미리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 성희모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최정희님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좋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막 한껏 막 어깨에 막 힘을 넣을 수 있는 국뽕찬 어깨 뽕이 뿍뿍 들어갈 수 있는 막 좋았어요. 막 외국에 뭐 우리 교민 그 저기 해외 동포들 거기 계신 분들 데리고 모셔와야 되니까 그때 뭐 교전 전쟁 났을 땐가 우리 막 비행기 보내고 군용기 보내고 그리고 그분들 모셔오고 거기서 우리 일 도와주던 분들까지 같이 모셔오고 와 소름 끼쳤어요. 대체 우리나라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아니 그런 국제적으로 그런 역량을 갖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용기가 가갖고 그냥 촥 어? 외교는 정말 잘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과도 밸런스 잘 잡았고요. 일본 애들 코를 확 죽여놨었고, 결국은 기계 만들어놨었고, 미국, 뭐야, 트럼프 대통령과도 우리 얻어낼 거 얻어냈어요. 무기, 뭐, 미사일, 뭐, 그, 총량 제한도 풀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일본 애들이 좀 빡이 돌았던 거죠. 예. 그럴 정도로 일본 애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중국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 유지했죠. 그러면서도, 어, 뭐, 신북방, 신남방, 외교 영역을 넓혔고 맞습니다. 참전용사 가족들 초대하시고 해외에 있는 또 우리 참전용사들께 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정말 저는 외교는 우리나라 역대급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한순간에 지금 반년도 안 돼갖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 어떤 외국의 그 국가 원수도 말하려 하지 않고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국민들이 좀 다 아셔야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경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고 북한에 돈 퍼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고 그런 가짜 뉴스에 속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분들 대부분은 연세 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뉴스를 제대로 된 뉴스를 접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울분을 뭐 막 느끼고 막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면 됩니다. 사실 저는 그러한 기분과 마음으로 노나라 영상을 찍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그리고 저는 그 노나라 영상 찍고 나서 그 댓글을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있을 때 저는 가장 좋아요. 노나라 영상으로 우리 주위에 계신 그러니까 내 부모님을 밭갈이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했고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저는 노나라 지금 뭐 더탐사에서 노나라 조회수도 진짜 안 나오는 그 영상이긴 하지만 뭐 조회수는 뭐 어쩔 수 없고 예, 더탐사에서도 제 노나라 영상은 조회수는 포기했고 그냥 좀 뭐 그냥 교양이 담긴 교양적인 좀 이렇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컨텐츠로 좀 뭔가를 이렇게 좀 갖고 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노나라 영상 찍어요. 예. 조회수 보면 막 찍기 싫어요. 어떨 때는 진짜 이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야말로 쪽팔린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나라 영상을 통해서 노나라를 통해서 담아내는 이 내용,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그 아직 마음이 저쪽으로 아주 가지 않은
그 중도층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좀 보시고 그냥 잠깐이라도 보시고 한번 생각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딱 그렇게만 생각하고 노나라를 좀 그런 사명감을 갖고 노나라를 찍고 있습니다. 사실. 예. 좀 그런 그렇죠. 사실은 제가 봐도 지금 노인학과 정치가 이렇게 엮여 있는 컨텐츠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저도 수님 맞습니다. 예. 혜일님께서도 네, 유구민님께서도 또 이렇게 찌이님께서도 이렇게 다 또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인호 공주님, 소옥향기님 뭐 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런 사명감, 네, 들무새 하울님,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탐사에서 노나라 박사님 노나라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시죠라고 말씀을 언지를 이제 사실 많이 찍었거든요. 굉장히 길게 지금 20몇 편까지 가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찍을 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좀 그 영상에 필요한 뭐 내용들을 발굴을 하고 저도 고생을 해서 이렇게 찍어내고는 있는데요. 그런 일정 부분의 사명감을 갖고 사실 저는 누나라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영상들을 단 한 분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촬영에 임하고 있어요. 다행히 또 뭐 달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까지 허용을 해주신다 하니까 저는 또 더더욱 큰 사명감을 갖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야 된다는 걸 좀 느끼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해 훈련한다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소식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식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은요. 그 오늘 낮 시간에 허지영 기자님하고 김두일 작가님이 올려놓으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려놓으신 이건 사실 이재명 당대표에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지금 허 기자님하고 김 작가님 글을 보면 그 영상 그 아까 뭐 라이브 방송도 허 기자님 하셨는데 두 분의 말씀은 그 두 분이 취재를 하고 어떤 그 허 기자님은 고일석 기자님과 같이 취재를 하신 것 같고 김두일 작가님은 지금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석을 하신 건데 현재 그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는 그 일선에 검사들을 앉혀놨는데 그 검사들이 저는 뭐 귀찮아서 뭐 아까 뭐 허 기자님은 엄희준 검사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고 김두일 작가님 말씀은 뭐 김 아무개 검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작의 달인들이래요. 조작의 달인들. 예. 그래서 허 기자님도 깜짝 놀랐다고 취재를 하면서 깜짝 놀라서 급하게 라이브 방송으로 상황을 전파한다고. 예, 트형님 김영일 검사.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트형님. 이 검사들이 조작의 대가들이래요. 그래서 이 조작의 대가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하겠습니까? 조작을 하죠. 네, 연두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나라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좀 그런 생각을 하시게끔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님 그 건도 그렇고 쌍방울 건도 그렇고 그리고 쌍방울의 그 뭐 사회이사에 지금 현재 뭐 이재명 당대표를 걸고 넘어지는데 거기 지금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더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모두 지금 현재 그 두 명, 김영일, 엄희준 검사 두 명이 조작의 대가인 두 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그 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그러한 그들의 작전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그 현재 물론 이러한 상황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모르시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조금 더 완전히 해서 어차피 가짜 뉴스는 계속 퍼질 거고
그러나 이제 보다 많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걸 접하지 못하고 미리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자꾸 좀 퍼뜨리고 주위 분들에게 알리게 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현재 돌아가는 것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까 김두희 작가님 글과 허지연 기자님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아마 그 함정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알 거예요. 이쪽에도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강도가 엄청나게 세지는 거죠. 서로 간의 강도가.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들고 주위 분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소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국민들의 여론을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별 희한한 걸 다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뭐 들무새 하울림 말씀처럼 국민들이 그걸 좌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집회를 진짜 매일 하는 한이 있어도 정말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지켜서 다음 지금 경통이 언제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 대통령은 절대 저들의 예상처럼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안 친다든지 국민의힘 그 당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일이 없어야겠죠. 반드시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지금 난국을, 흐트러져 있는 이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가 참 뭐랄까 꿈꾸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IMF도 김영삼 정부 때 그렇게 똥 싸놓고 김대중 정부 때 그 똑똑한 김대중 대통령이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부터 어떻게 노력을 해서 좀 극복을 하려 했고, 역사적으로 우리 대통령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똑똑한 우리 이재명 당대표 앞에 이 위험에 빠진,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또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잘 극복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고통은 견딜 수 있을 만큼 다 주어지니까,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재명 당대표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고통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주어지는 고통을 잘 극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황이 너무너무 드러내놓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지지율이 20%에서 10%로 떨어지네 마네 하는 그러한 뭐 상황에서도 저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권력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아무것도 못 건드리잖아요. 지금 검경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뭐 대한민국이 자기네들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저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지지율 따위는 신경 안 씁니다. 태영님. 네.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있죠. 가끔씩 전환점이 있어요. 30%에서 20% 떨어질 때 살짝 긴장을 쟤네가 했고요. 지금 20%에서 10% 떨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20%에서 10%로 떨어질 때 그때 또 잠깐 신경 쓰는 척 할 겁니다. 그러나 그 10%에서 5%, 2% 떨어질 때까지도 아무 뭐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진보 진영의 시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 지난번에 저 집회에 나가서 보니까 인도에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부를 하던 소위 2번을 찍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진짜 뉴스를 좀 하루속히 아셔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좀 덜 상처를 입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들께 드릴 마지막 말씀. 지금 8시 반인데요. 한 20분 정도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거 드릴 말씀이 좀 큽니다. 아, 바로 그 이 해리스 부통령. 오늘 우리나라 왔죠. 지금 갔나? 있죠, 아직. 우리나라에서 1박 한다 했나? 뭐 모르겠어요.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온다 해서 제가 해리스 부통령이 서열이 뭐 미국 내 3위 정도 되는 사람이 오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해리스 대통령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을 할까? 어떠한 또 대처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맞이하기에는 최악인 미국 서열 3인 거예요. 최악. 그래서 그것이 왜 최악인지 알려진 이유 2가지 하고요. 저만 느끼고 있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딱 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에 2가지 그쵸? 일본 들렸다 왔다가 미국으로 갔나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들리는 일정으로 알았는데 왔다가 간 거로 제가 아까 살짝 보긴 했는데 뭐 갔든지 안 갔든지 일단 전 중요한 거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악의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부통령이잖아요. 예.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바이든을 보좌하는 부통령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난번에 하원 의장이 왔을 때 첼로시인가 하원 의장이 왔을 때 만나지 않았죠. 미팅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다른 데서 술 마시고 있었잖아요. 그거 미국 애들이 다 알아요. 예. 모르지 않아요. 걔들 우리나라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미국 애들이.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만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걔들 다 압니다. 네. 그때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났을 때 펠로시인지 모르겠네. F로 시작하는지 P로 시작하는지 모르겠네요. 스펠링이. 어쨌든 저는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까 어쨌든 그 사람 한글로 그냥 펠로시로 읽을게요. 그날 영국 보고 술 마셨죠. 대학로에서. 근데 사실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 전기차 수출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지금 정치권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P예요? 그럼 펠로시네. 예. 그런데 그것도 캐치를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MBC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알고 있었대요. 그때가 펠로시 만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딜을 하고 좀 우리 좀 도와줘라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시기에 마지막 골든 타임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대통령실에서는. 근데 안 간 거예요. 그냥 개무시하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고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지금 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지금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펠로시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보러 가고 술 먹느라고 미국 서열 3위를 안 만났어. 요놈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은 아시는 분 분명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유롭고 하는 것 같지만요. 상위 10% 안쪽에 가면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집안의 혈통 따지고요. 가문 따지고 막 그래요, 걔들. 예. 우리나라 옛날보다 더해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이에요. 미국 애들 저 위쪽에 아주 저 위쪽에 있는 애들. 예. 그런데
그렇게 한 명을 쌩 깠어요.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출국하기 전에 생각을 한 거지. 이 대통령이 어떤 놈인가 자료 좀 갖고 와봐. 어, 봤어. 이거 놈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아, 이 새끼 참 쪽팔리겠어. 이거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봐도 저는 바이든이던데. 근데 이 새끼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 개소리지. 아, 진짜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그거 와, MBC만 족치고 자기 지는 안 했다는 거지. 와, 그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너 그거를 어떻게 유치원생 보고 받아쓰기를 하라 그래도 그건 받아쓰기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 최정희님 감사합니다. 네, 잘리지 않도록. 아, 진짜 요즘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국민의힘에서 대처하는 거 보면은 정말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거 뭘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아니 뭐 이해도 안 돼요. 저는 진짜. 아, 지가 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그리고 뭐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말한 것 같지 않은데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일파만파 퍼져갖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자기가 한 말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자기가 왜 몰라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 내용도 분명히 해리스 부통령은 알아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봤어. 다 리포팅 된 거를. 그걸 디브리핑 하거든. 다. 딱 오면 이제 딱 참모가 와서 어? 미세스 해리스 해갖고 이제 딱 해갖고 뭐 요즘 이놈 새끼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놈입니다. 요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럼 얘 뭐냐? 이렇게 하고 이제 온 거예요. 한국을. 그러면 그 보수적이고 엄청 빡빡한 걔네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하나 뭐 전략적인 그 요충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되는 남한의 대통령이라는 자기네들이 굽어 살펴주고 있는 남한의 대통령이라는 이놈 새끼가 그런 꼬라지를 부르고 있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의 해리스 부통령은 일단 기분이 어떻겠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50대 50 대등하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너 진짜 골 때리는 애다. 너 한번 나랑 오늘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게다가 또 한덕수 총리가 뻘짓했잖아요. 거기 해리스 부통령 출발하기 전에 어느 저기 막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그 몇 시에 그러니까 며칠 날 몇 시에 온다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해리스 부통령이 출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외교적 결례죠. 어? 미국의 서열 2위가 오는데 그 시간을 왜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그건 보안에도 관계가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의제도, 토의 의제도 무슨 IRA를 통해서 그거를 전기차 어쩌고저쩌고 아니 해리스 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저 약간 화가 났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지금 시간이 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재준님.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이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어디 이런 놈이 이런 있다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게다가 이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봤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만요, 이분이. 어. 학부에서는 정치학하고 경제학을 공부했고요. 대학원 가서 로스쿨 가서 법학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검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경제학도 알고요, 경제도 알고요, 정치도 알고요, 법도 알아요. 남편 유태인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 이렇게
금방 뭐 클릭해서 좀 이분에 대해서 좀 보고서 알았는데, 그리고 이분이 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분의 아버지는 자메이칸 아메리칸이에요. 자메이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흑인.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나이지리안 아메리칸이었잖아요. 나이지리아 사람 맞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백인이었고. 근데 이 해리스 부통령의 아버지는 자메이칸 아메리칸이고, 엄마가 멋있어요. 남인도계 타밀족이에요. 남인도계 타밀족. 인도의 카스트 최상위 브라만 출신이에요. 인도 카스트에도 아직 있잖아요. 최상위 브라만 출신. 네, 제대로 삽시다님 신청곡 접수. 여러분, 그 인도의 최상위 그 귀족들하고 생활해 보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생활해 봤거든요. 미국 가서 석사 할 때 학교에 어, 프라모드라는 성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반상이 있었지만 이제 없잖아요. 계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걔 막 우리 수업하면서 좀 친해진 다음에 막 머리통 때리고 놀고 막 그랬거든요. 그좀 친해진 다음에, 야, 인도에는 뭐 이렇게 이게 급이 있다는데 너는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 최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최상이. 그래서 최상이? 너 근데 씨 최상이가 옷도 그렇게 꼬질꼬질한 거 입고 다니고 너 생긴 것도 그렇고 맨날 냄새나고 그래. 막 그랬어요. 씨 그때 너 여기 학교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우리 누나하고 매형이 여기 교수잖아. 어? 그리고 야 니네 누나가 누구고 니네 매형이 누군데? 그러니까 우리 과 교수였던 거예요. 제가 다니는 학교 과 교수. 근데 그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건 제 자랑 아니고요. 그냥 이건 정말 여러분 제 자랑하는 거 하나도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이라고, 워싱턴 대학교 두 개 있거든요. 시애틀에 워싱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 있고, 제가 다녔던 데는 세인트 루이스 중서부에 있는 워싱턴 유니버시티예요. 그냥. 근데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가 미국 내에서 랭킹이 굉장히 좋은 사립학교예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예. 그리고 제가 다녔던 사회복지는 미국 내에서 랭킹이 1위인 학교였어요. 예. 본의 아니게 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거기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예. 그래서 야, 그 학교 교수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의사들이 되게 인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대학 교수들 되게 많아요. 주로 이공계가 많아요. 인도 애들이 구구단을 11단까지 외운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얘네들이 굉장히 이공계 쪽으로는 잘해요. 학비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예, 한 학기에. 97년도에. 예. 그래서 제가 제 친구랑 걔 머리통을 그 뒤로부터 못 때렸어요. 그래서 야 니네 너 최상이면 니네 누나하고 니네 매형 누구야? 그러니까 지네 매형하고 누나가 우리 과 교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데, 아 그다음부터 걔랑 얘기할 때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공손하게. 예. 아우 저 시꺼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최상급인 사람들은 최상급끼리만 결혼해요 아직도. 예. 그래서 겁나 애들이 이 자존감도 높고 좀 싸가지 없는 애들도 많아요. 사실 인도 애들하고 저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싸가지가 없어서. 근데 걔는 애가 굉장히 착했어. 사회복지를 공부하러 온 거지. 그래서 막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제 친구랑 뭐 머리통 때리고 놀고 막 때리고 막 그랬는데, 미국에 많아요 인도 의사. 대부분 큰 병원 가면 대부분 치프는 백인들보다 인도 애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어머니가 그럴 정도의
자존감이 되게 높은 이미 어머니고 그런 교육을 받고 아버지는 그 자메이칸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신데 제가 볼 때는 이 인도계의 카스트의 최상위와 결혼할 정도면 저 자메이칸 미국인도 이 해리스 부통령의 아버지도 보통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이 딸을 이 정도로 키울 정도가 되면 이들은 굉장히 대단한 집안의 대단한 딸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은 어떠냐면 미국 내에서 여성이죠. 그리고 인도 엄마니까 에이시안이죠. 심순옥님 어서 오십시오. 청송심 씨 오셨네. 처음으로 우리 심혁 기자님 다음으로 귀한 심씨 또 오셨습니다. 저희 집안 어른. 그리고 흑인.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에서요. 그 가장 뭐랄까 마이너만 갖고 있는 거예요. 메이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성, 에이시안, 엄마 피, 아빠 피, 흑인 피. 그러니까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이 강한 사람이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이건 체득한 건데요. 혼혈인 분들 있죠. 혼혈인 분들. 그러니까 유색인종들. 유색인종들이 교육을 잘 받잖아요. 그럼 성격이 되게 강하고 까칠해요. 미국 내에서 백인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해리스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다가 와, 이 사람 장난 아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굉장히 꿰뚫고 있고 너무너무 잘 알고 본인이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색인종에게 혹독하게 대합니다. 바이든이나 그 펠로시는 자기네들이 어차피 백인이기 때문에 유색인종에게 대하는 거는 기본은 해요. 근데 제가 살아본 결과로 같은 그 유색인종들, 흑인이라든지 뭐 다른 뭐 남미 계열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특히 흑인이나 스페니시 그분들은 미국 내에서 교육을 받으면 아주 같은 유색인종인 에이시안들을 백인들보다 더 죽이려고 해요. 저는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15년 살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전에 한덕수 총리가 실수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삐끗이네. 야, 갖고 와봐. 얘 무슨 짓을 한 거야? 윤석열에 대해서 갖고 와봐. 그동안에 한 거 꼬라지. 대한민국 내에서의 지지율 뭐 이런 거. 야, 이거 문제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고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러, 그 의제만 얘기를 하러 왔는데 거기다 대고 전기차 얘기를 한다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해리스 부통령 만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뭔가를 끌어냈는지 그거 발표가 전 더 궁금해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말로만 건덩건덩거리면서 뭐 그냥 앉아있는 사진이나 찍었지 우리 측에서는 분명히 전기자동차 수출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도 했었고 근데 이 해리스 부통령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았을 거고 Shut up. Now I want to talk about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저는 정말 이거는 조금만 이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만 이 백그라운드만 봐도
이거는 뭐 그냥 그리고 이 정황만 봐도 그냥 무조건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소님 어서 오십시오. 아, 처음 오셨어요? 자주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찍소리 못합니다. 예, 이 정도는요. 이 해리스 부통령 사진도 보니까 저런 사람은 찬바람 쌩쌩 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윤석열 그리고 거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딱 보니까 국방, 군사, 보안 이거에 대해서 안보와 군사에 대한 협력을 하러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평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볼 거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 구체적인 그 성평등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에이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평등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 내용은 당연한 거고 저는 어떻게 뭘 물어봐? 구체적인 플랜을 물어본다. 미국 사람들이 구체적인 플랜을 물어본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인터뷰하듯이 뭐 법과 뭐 정의를 위해서 뭐 법과 정의, 법과 규칙, 법과 뭐 원칙 안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모든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제가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해리스 부통령하고 얘기를 하면 해리스 부통령은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을 기다리는 거지. 자운영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쳐다보겠지. 자기가 옆에서 써준 거 이렇게 다 읽고 나서 뭐 왜 날 쳐다보지?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은 또 쳐다보는 거지. So what's next? 넥스트가 어딨어? 맨날 국민들의 복지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자유의 기초에서 그렇게 백날 백번 천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해리스 부통령이 말하는 거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구체적이라는 건 정말 구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내각에 윤석열 정부의 여성 장관을 몇 명은 넣을 건지 지금 3명인가 4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몇 명을 더 넣을 건지 미국은 거의 40%가 되는데 왜 당신은 그밖에 없는지 구체적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거 아주 사실적인 거 구체적인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번에 펠로시 만나고요 바이든 만나고 이번에 완전 카운터 펀치 해리스 부통령 만나고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끝났습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미국하고 외교는 이미 이제 띵띵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썸네일 제목을 최악의 파트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여기서 준비한 걸 어나운스를 했으면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짠합니다. 네, 시간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여러분 바이바이송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바이바이송 한 곡만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찬바람요? 수님 어떤 찬바람요? 저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참. 예, 그 좀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미국 사람 흉내낼 때요? 걔네들이 그래요, 진짜. 내일은 4시쯤에 낮방송하고요. 어제 들으려다가 듣지 못했던 레피리님 샘 라이더의 타이니 라이엇이라는 헝거 게임의
OST의 노래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저작권이 어떻게 되면 이것도 뭐 중간에 끝날 것 같은데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들으시면서 우리 전투력 한번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바이송은 요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라맨님. 네. 저 그냥 그런 거밖에 못해요. 제가 요거 빨리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딱 들으면 9시 딱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요 음악을 요즘 좀 자주 듣고 있어요. 너무 듣고 나면 기분 좋아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서 좀 만족하신 것 같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신경수 TV, 신박사 TV 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송 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